가르치신 분이 이런 걸 설명 안 해주던가요? 근데 이제 그 음력은 뭐냐 하면 보름씩 한다는 거죠. 보름씩. 이렇게 쭉 하다 보면 훨씬 이게 많이 남거든요. 이게 며칠 정도가 남더라. 남는 양이 있는데 그게 세 바퀴를 돌면 거의 한 달이 남다는 거죠. 그 한 달이 실제로는 우리가 윤달을 넣어가지고 끼워 맞춘 거거든요. 실제로는 요 궤도상에 다시 맞추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윤달, 그러니까 음력도 아니고 사실은 양력을 쓰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쓰는 거는 절기를 쓰는데, 절기를 쓰는 건 뭐냐면, 지구의 좌표가 정확하게 요 궤도상에, 우리가 요 각도상에서 정확하게 요 각도에 왔을 때를 입춘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요까지를 입하라 한다. 입하는 요 정도 와야 되겠다, 그제? 입하라 한다. 그 다음에 여기를 요만큼 왔을 때, 지구가 정확한 요 궤도상에 딱 왔을 때, 입추라 한다. 그제? 그 다음에 요 왔을 때 입동이라 한다. 그러면 그 궤도를 정확하게 적어 놓은 것이 뭐냐면 입춘, 청명, 입하, 망룡, 소서돼서 하는 게 이게 절기로 딱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절기가 몇 시 몇 분에 정확하게 지나가느냐 하는 것도 거기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만세력상에. 그죠? 그래서 그거 이제 아직 안 지나간 건 다 예정치인데 그것도 또 책마다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이게 예정치들이 그 자료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는데 또 책마다 조금씩 틀리긴 틀린데 지나가면 좀 한 2, 3 몇 년 지나가면 다시 또 바꿔야 돼요. 실제로 책을. 그래야 실제로 지나간 시하고 예정적으로 지구가 요 궤도를 정확히 지나가는 시간하고를 실제 차이가 좀 생기니까. 요새 컴퓨터 관련 그런 입력해가지고 그래 이제 실제로 안 그래요. 지구가 이대로 도는 것 같아도 궤도 이탈을 한 번씩 하거든요. 하면 지금 보면 이게 공망작용이거든요. 공망작용.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작용을 하는 게 이게 공망작용이 들어오는데 이게 어떻게 빠졌다가 어떻게 빨리 진입을 하는지 그거는 시간이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그 내용 아시겠죠? 그쪽에 입춘 해가지고 그 옆에 숫자 8일 09시 38분 이런 식으로 딱 적어놨단 말이죠. 그게 8일날 09시 8분이 되면 정확하게 입춘, 지구 궤도가 여기를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 예. 시간이 두 개 적혀 있는 거죠? 그거는 위에 있는 건 절이고 밑에 있는 건 기거든요. 실제 절과 기도 다르게 나누는데 이제 입춘 다음에 우수가 오면 이게 원래 한 달도 다시 두 개로 나눠요. 그러니까 원래는 입춘 경칩 청명해가지고 절이 10개, 12개고 요게 12개고 그 중간에 걸 기로 또 나누거든요. 그래서 실제는 절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는 밑에 걸로 이제 그 시간에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게 기라는 뜻이. 예. 그러니까 입추는 지금 위에 있는 거고 입추는 절이고 우수는 기고. 그래서 이제 기문둥감에 이런 거 이제 다른 데서는 다른 역학을 할 때는 또 그 기를 쓰거든요. 그다음에 절을 쓰는 팀은 이제 일반적인 자평명리를 하는 팀들은 이제 절을 쓰고. 설명을 계속 하려면 억수로 길어지죠, 이게 또. 근데 그걸 상세하게 사실 알 필요는 없고, 팔자 뽑아 쓰는 데는 별 큰 의미는 없는데, 이제 그런 원리라는 거죠. 이제 뒤에 이제 그런 거 쓰게 되는 거고, 저번에 우리 육친 그게 했었죠. 이 육친이라는 것도, 이제 뭐냐면은, 가장 빠른 직업 판단의 어떤 수단으로서 쓸 수 있는 건데, 이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있다 없다를 빨리 체크할 수 있으면 좋아요. 이게. 그래서 비견이 없다면 경쟁력 없다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팔자 8글자가 있으면 무엇이 많고 무엇이 없건데 다음에 팔자를 딱 볼 때
우리가 일반적인 그 책을 가지고 하면은 교경론을 할 때 그 교경론을 제일 빨리 읽을 수 있는 어떤 도구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만타를 갖다가 그 다자를, 그 다자를 그냥 격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왜냐하면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야 되니까. 많은 글자 속에서. 그래서, 격국용신이 어떻고 저떻고 해가지고 막 끼워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팔자에 많은 글자를 무조건 격으로 삼는다. 실제 다자하고 왕자하고 조금 개념은 틀린데, 왕자의 개념을 우리가 뒤에 하게 되면은, 우리가 12운성으로 세력을 얻고, 오행적으로 세력을 얻고 할 때, 그 힘이 있는 놈이 격이란 말이죠. 그래서 뒤에, 무조건, 왕자 입격한다. 요 개념만 딱 잡아놓으면 격국 공부 끝났습니다. 딱 한 5분 만에, 5분도 안 걸렸다, 그지? 격국 공부 끝. 물론, 이제, 진짜 격국용신론에 걸려가지고 있는 팔자는 진짜 딱 잘 사는데, 대부분이 이제 그런 격에서 벗어나서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훼손되어 있는 팔자들은 전부 많은 세력 있는 놈을 쫓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이제 팔자풀이는 교경으로 안만 해도 팔자풀이는 어차피 안 되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많다 없다를 한번 해보면, 처음에, 비견이 많다. 그럼 비견이 많다는 건 뭐냐면, 결국 경쟁을 할 만한 게 많다. 뒤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장사나 사업으로 이제 한번 어떤 생각을 해볼 때 보면은, 비견이나 겁재가 많다는 건 뭐냐면, 대중적인 경쟁 요소가 많은 분야를 다루게 된다. 그래서 조직사회를 가도 경쟁이 많은 자리, 겁재가 있다는 것, 비견겁재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그런 개념을 갖게 되거든요. 물건을 다뤄도 너도 나도, 개도 소도 다 다루는 물건을 다루게 된다. 왜냐하면 경쟁 요소가 많다는 건 독보적인 어떤 존재를 만지지 않는다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견겁재가 많다는 건 원래 그런 거고, 비견하고 겁재하고 조금 개념은 틀립니다, 이게. 비견은 어떤 방향성을 동일하게 해서 가는 경쟁적 요소라면, 겁재는 방향성을 완전 달리해요, 이게. 그래서 비견 많은 사람하고 겁재 많은 사람하고 하면, 서로 내기를 하면은, 비견 많은 사람은 그만하자, 이러면, 겁재는 반틱 내기라도 할까, 이러면서 끝끝내 물고 늘어지거든요. 겁재는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글자 자체도 비견은 서로 경쟁의 의미로서 더 의미가 있지만, 겁재는 분탈해 간다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이 겁재가 있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하나의 무기도 되고, 양간 일주에서는 이 겁재 자체가 양인이 되죠, 양인. 그래서 실제 무기가 됩니다, 이 겁재 자체가. 그럼 대한민국의 재벌들은 다 겁재가 있다. 이 겁재가 있다는 거는 뒤에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식신상관에 받쳐야 되거든요. 식상에 받쳐야 된다는 건 뭐냐면, 큰 일을 벌릴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경일주인데 폐수가 하나 있다. 이렇게 하면 식신이 있으면, 자기가 활동을 갖다가 하는 무대가 이게 1 정도의 사이즈라면, 신, 유, 이래 돼 있으면 단위가 커요, 이거는. 왜냐하면 식신에게 있어서는 오행적으로도 봐도 우리가 이 자체가 엄마가 세력이 강하죠. 그죠? 그래서 요 세력이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큰 뭐냐면은 이 규모를 크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인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있는 팔자 밥장사를 하면, 쫓겨난 20평짜리 밥장사를 한다 하면, 이거는 큰 사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분사업, 나나물 꽃이 많다는 것은 지분사업, 공동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식회사, 법인, 합작회사 이렇게 만들어지는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비겁이 많으면 분탈도 많이 되고 강탈도 많이 당하고 나눠줘야 되는 것도 많아지고. 그래서 요 겁재가 있다는 거 무기입니다. 무기. 대단한 투쟁력을 가지고 있다 보면 되고, 보통 보면은 이렇게 비견겁재가 이렇게 있으면 책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보통 부모 재산을 받으면 싹 다 까무비고 대부분 이제 뒤에 중년이 돼서 이제 까먹은 뒤에 자기의 그 직업 성취, 이제 그 사업적 성취를 이루었다. 뒤에 이제 성공을 한다. 했는데 요게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런 가정 제일 좋은 게 받아물고 없는 사람, 애초에 까물 게 없었기 때문에 나는 자수성가했다. 그래서 망하는 세월이 없었다 이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아버지한테 받았는데 40 이전에 홀랑 다 까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자수성가를 이루었다. 세 번째 재산을 받고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하나의 예외니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뭐냐면 30 이전에 이건 대운 없습니다. 대운 필요 없이 오는 특징이라요. 요게 세 번째는 뭐냐면 부모한테 부동산으로 받았는데 못 팔아먹는 땅 있잖아요. 그런 걸 갖고 있다가 한 40이 지나서 한 40대 중반쯤 돼서 어째 뭐 개발해갖고 땅이 팔리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이 지켜져요. 그 이전에 하면 대부분 그 땅조차도 그 이렇게 저당이 잡힐 수 있는 땅 같으면 한번 날려묵힙니다. 그게 아주 특징적이기 때문에 요런 팔자들 뒤에 수시로 볼 거니까 왜 비견겁재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두세요. 비견과 겁재. 하여튼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 좋은 건 다 뺏긴다. 그 다음에 책에 안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비견겁재는 그냥 뭐 재물만 분탈해 가는 것이 아니고 관도 분탈해 가고 인수도 분탈해 가고 식신도 분탈해 간다. 그거는 따로 기록을 한번 해두고 뒤에 이제 조금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실 때 그 말이 뭔 소린가 이제 뒤에 한번 하게 될 거거든요. 이거는 그 좋은 건 다 빼들어간다 이래 보시면 돼요. 공희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없다 이라면 경쟁 요소 부족, 자기 본의적 사고, 그 다음에 전투력이 없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없다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식신하고 상관하고, 이것도 오행적으로 똑같이 나온 거지만 식신하고 상관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식신하고 상관하고 요 차이점이 뭐냐면은 식신은 실제로 뭔가를 생산해내는 생산 수단이나 실질적으로 만드는 건데 이게 천간에가 있으면 식신이 천간에 있으면 무형적인 것을 다루는데 보통 보면 교육이라든지 이제 보통 실질적인 생산물을 안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능적인 분야도 되긴 되는데 상관이 좀 더 강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보통 다루게 되고 그다음 어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고 땅에 있으면 이제 실질적인 걸 다뤄가지고 우리가 정신을 길러주면 교육, 몸을 길러주면 요식. 팔자에 식신이 딱 잘 놓였는데 그게 지지에 있으면 요식 사업에 가담 무조건 하여본다 해도 돼. 있으면 무조건 하여본다 해도 세월을 거치면서 한 번씩 그 글자를 다 써먹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요식이라든지 즉 실질적인 생산. 근데 요건 다 순수 생산이거든요. 근데 상관은 뭐냐면 이게 참 재밌는 게 식신은 대충적으로 이렇게 찝으면 다 요 안에 보통 다 걸리게 돼 있는데 이 상관은 뭐냐면 절대 직업을 맞추려면 안 돼요. 문제는 이 상관은 이걸 맞추려고 하면 백발백중 그냥 틀린다고 보세요. 그냥. 그래서 뭐냐면 이걸 럭비공처럼 우리가 이제 비유하기도 하는데 상관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럼 그 직업의 속성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하면, 내면에 있던 어떤 어떤 자기의 그 기능이나 재주, 이런 것들을 표현해내는 일. 표현하고, 이렇게 앞에다가, 뭐라고 해야 되노, 이걸. 표현하고, 발설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직업적으로 보면 예능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강하거든요. 예능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문 기술, 그 다음에 가공. 그러니까 여기서 수박을 하나 만들었다. 식신이 있는 사람은 수박을 만들면 이 사람은 그 수박을, 네모난 수박을 만들고 뭔가 이렇게 재주를,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재주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상관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언변도 이렇게 빠르고 굉장히 빨리 그거 한다는 거죠. 대처 능력이 상당히 좋다. 이 상관 쓰는 사람들은. 그래서 천재성으로도 보고,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해서 탤런트의 별로도 보거든요. 탤런트는 어느 날 선한 역으로도 했다가 나쁜 역으로 했다는데, 이 상관 쓰는 사람을 직장 상사로 둔다 하면 굉장히 힘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법 1. 상관의 비법 1. 상관은 법이다. 상관 자체가 실제로 법이에요. 상관 쓴다고 사람이 무조건 가면만 쓴 게 아니라, 요 말을 해주는 책은 없을 거니까 제가 말을 드리는 건데, 상관 자체가 법입니다. 뭔 법이냐 하면, 자기가 만든 법. 그래서 상관을 쓰는 사람한테서 내가 예쁘게 보이려면 그 사람이 정해놓은 룰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정해놓은 룰을 알고 그 룰 안에 들어가면 상당히 귀여움받고, 이 사람이 정해놓은 법 밖에 나가면 상당히 피곤해진다. 그래서 실제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상관이 강하고 관이 약한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상관이 관을 희롱할 때 우리가 정치인이 된다고요. 기존의 법을 지가 유린하는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 식신도 어느 정도 그건데, 요것들이 관과 보통 합을 하면, 관과 같이 무리지어서 있으면 자신의 재능으로 벼슬에 오른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출한 재능으로 해석을 하면, 조직 사회에서 활용한다. 그래서 특히 상관이 있는데, 상관이 격을 갖췄는데 대기업에 들어간다 그러면 체계는 분명히 관이 있어야 조직에 들어가는데, 상관이 격을 갖췄는데, 상관이란 관을 해친다 했는데 조직 사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조직 사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특수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그 조직 사회에서 전문성, 기술성을 가지고 근무할 때 그 조직 사회에 있을 수 있고, 그게 아니면 나가는 경우인데, 제일 성공하는 경우가 전문 경영인.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오히려 월급쟁이지만은 굉장한 자기의 비상한 기술을 써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K그룹 회장님 팔자가 정확한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이거거든요. 무인, 갑인, 계유, 갑인. 이게 아마 이 팔자가 맞을 건데, 남자고 서울법대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도 쉽게 말하면 상관이에요. 상관득세잖아요. 아무도 날 갈굴 게 없다. 그래서 원래 관이었고 이렇게 상관득세하면 무관제왕이라고 우리가 칭하기도 하는데, 갈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냥 자기 법이 다 따로 있으니까. 그래, 실제로 이분 밑에서 일한 사람이 도사 한 분이 계신데, 어느 정도냐면은
자기들이 이래 전자계산기 갖고 뭐 딱 해가지고 서류 딱 들고 가면 그 서류 쭉 보면서 암산을 해가지고 틀리면 바로 막 조인트 까쁘고 하는 거래. 자기들이 전자계산기 두들기 들고 온 건데. 그 억수로 참 피곤한 그거다 이래 봐야 되는데, 하여튼 상관은 일부러 맞추려 하지는 말고요. 자기의 전문적인 기술이나 재능, 예능적인 부분을 표현해서 하는 부분이